저는 좀 그래도 제가 직접 지어도 보고 5년 이상 뭐 거주도 해보고 하면서 잘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빗물이 주룩주룩 흐르면 마스카라 번진 것처럼 하얀 집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을 하시면 돼요. 저는 무조건 강추. 여름에 저희 집 에어컨 다 돌리죠. 수영장 돌리죠. 전기세가 9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됐고 몇천 원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뭐가요? 전기세가요. 전기세가요? 네. 대표님, 네. 제가 대표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네. 주택이에요. 주변에 이렇게 주택을 다양하게 살아보고 또 직접 짓고 이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전원주택 하면서 이건 진짜 잘했다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있죠. 이런 정보들을 얻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고 이게 진짜 찐 정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맞아요. 저는 좀 그래도 제가 직접 지어도 보고 5년 이상 뭐 거주도 해보고 하면서 잘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 살면 물 안 새? 비 올 때 괜찮아?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아요. 근데 막 저는 속으로 뭐 50년대도 아니고 뭐 물이 안 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야 안 새요. 보통 이제 평평한 평지붕이 있고 박공지붕이나 아니면 한쪽에 이렇게 사선으로 된 지붕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관리하기 좋은 거는 사선 지붕이에요. 사선이나 박공지붕.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거는 되게 모던하긴 해요. 그런데 관리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나 이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하면 무조건 박공이든 사선이든 그런 지붕으로 하셔야 비도 좀 덜 새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옛날 집들도 보면 저 집은 지붕이 엄청 허름한데 안 새나? 안 새요. 그런 집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데들은 물이 고일 틈이 없어요. 다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물이 새지 않고요. 그래서 지붕의 모양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평지붕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평지붕으로 겉에 하는 척하면서 소개를 박공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무튼 지붕 모양이 물 새지 않는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붕 모양과 관계 있는 것들이 처마인데요. 물끈기라고 해서 예전에 설명드렸을 맞아요. 거예요. 빗물이 주룩주룩 흐르면 마스카라 번진 것처럼 하얀 집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처마가 좀 많이 나와 있거나 또는 물끈기를 좀 신경 써서 하면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끈기는 물이 떨어지더라도 벽을 타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벽과 처마 중간에서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붙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매달 우리가 돈을 내면서 외벽 페인트도 칠해주시고 뭐 청소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내가 사는 집 책상도 한번 물티슈로 닦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 외벽을 다 닦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쉽지가 않아요. 막 비누칠해서 우리가 닦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는 그렇게 설계를 해서 꼭 하셔야 되는 아이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붕이 오염되지 않았으면 이제 밑에 벽면이 또 오염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염에 강한 외장재 또는 갈라짐에 강한 소재로 외장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소재로 쓰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선호하는 느낌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꼭 발수제, 발수 코팅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스타코플렉스나 아니면 드라이비트 같은 소재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비용적으로도 좀 절약이 되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모던한 디자인이 돼서 우리 처음 지을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런 사진을 가져와요. 하얀색 구구 같은 집?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시는데, 흰 색깔 옷만 입고 가만히 밖에 서 있어도 이렇게 지금 자동차 먼지가 많은데 까매지잖아요. 그리고 벽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이제 조적으로 쌓아서 집을 많이들 하시는데 모던하게, 그럼 벽돌이 또 물 타고 먼지 타고 하면 시꺼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발수 코팅을 하시면 돼요. 아, 그거 또 몇백만 원 추가된다는데 그냥 스킵할게요. 나중에 살다 할게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살다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건 처음에 진짜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저희는 실제로 발수 코팅을 스타코플렉스인 집에도 해봤고 하얀색 벽돌로 지은 집에도 했어요. 그러니 현재 5년, 10년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발수 코팅이 만약에 좀 약해진다 싶으시면 5년 뭐 이렇게 단위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더 하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필수. 세 번째는 데크인데요. 좀 오래된 데 가면은 막 뜯어져 있고 들리고 파져 있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발견하시잖아요. 보통은 그냥 일반 각파이프로 되어 있거나 또는 우드, 나무로 쓰는데요. 외부에 쓸 수 있는 나무로도 안 쓰는 경우가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아연으로 된 소재. 녹이 쓸지 않아요. 아연 각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소재를 꼭 아연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하시면 녹이 안 쓸어요. 거기에 플러스 더 뭔가 하고 싶으시면 사실은 저는 무조건 강추. 이걸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합성목 데크예요. 합성. 데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우드로 된 우드 플로링이 있고 진짜 나무로 된 거. 그리고 합성목이라고 해서 사실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거예요. 네. 멀리서 보면 우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플라스틱 소재로 된 형태가 있거든요. 네. 그걸로 하셔야 매년 칠을 한다던가 삐그덕거린다던가 이런 거를 아예 방지할 수 있어요. 만약 합성목을 안 하면 1년에 한 번씩 칠해줘야 돼요. 삐그덕거리거나 이렇게 하면 새로 나무를 교체해줘야 되고 언제 또 이 나무를 사서 잘라서 칠하고 언제 그거를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무조건 합성목을 해야겠다. 저희 고객들은 그냥 다 합성목을 해드려요. 실물은 어떻게 보면 천연목재가 예뻐요. 잠시예요. 물론 은퇴를 하시거나 시간이 많고 나 그런 거 관리하려고 집을 지었어 라고 하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저같이 바쁜 현대인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의 이 사람들이 만약에 데크를 하시는데 천연목으로 한다? 이거는 진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합성목재로 생각해 보시고 너무 합성목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샘플을 보면 합성목처럼 생겼거든요. 그냥 다 해놓고 실물로 보면 전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합성목 강추하는 아이템 세 번째입니다. 와. 네 번째는요. 주차장이에요. 이게 2대를 파느냐 3대를 파느냐에 따라서 소목비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냥 한 대만 해, 한 대는 밖에 세워두고 막 이런 마음이 진짜 들기도 하거든요. 일단 저희 차가 2대가 넘고요. 애들 학습지 선생님, 저희 부모님도 오세요. 근데 이제 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3-4대거든요. 물론 3-4대까지 확보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요즘 세상에는 2대는 필수라고 봅니다. 주택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여러 손님도 초대하시고 가족들도 와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친구들도 와서 놀고 하고 싶은데 주차 자리가 없으면 이거 어떡하냐. 주차 대수 전원주택 필수입니다. 진짜. 안 그러면 옆에 사람들한테 되게 피해를 주게 돼요. 남의 집 앞에 대거나 막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거는 필수 사항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넉넉한 주차장을 하시면 아 진짜 이거 신의 한 수였다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로 다른 조건 다 안 하셔도 되지만 이건 정말 필수예요. 그리고 다음은 좀 간간할 수 있어요. 집 짓다 보면 외부의 수전과 콘센트, 사실 안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뭐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주택에 살면 세차도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꽃에 물도 줄 수 있고. 네. 근데 수전이 아예 없거나 또는 위치가 완전 막 저 끝에 있어가지고 막 호스로 막 끌고 와서 사용한다면 저는 정말 불편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전 자체가 이제 겨울에 얼잖아요. 네. 얼지 않는 부동 수전으로 꼭 설치를 하셔야 돼요. 얼면은 우리 집 전체가 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 계량기를 할 때 외부랑 내부를 따로 하시면 참 좋아요. 외부가 얼더라도 내부가 얼지 않게. 전기 콘센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외부에 콘센트 필요한가? 밖에 예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잔디깎기 같은 거? 네네네. 뭐 이런 것도 쓰고 요즘에 전기 자전거나 퀵보드도 많이 타니까 그런 것도 충전을 하고 또 외부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필요한 전기 콘센트가 많아요. 외부에서도. 그래서 뭐 아주 많이 10개, 20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2-3개 이상 마당이 좀 넓다면 군데군데 배치를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특히 주차장 근처에도 꼭 콘센트 만드셔야 돼요. 수도도. 왜냐면 세차도 하게 되고요. 청소기도 쓰시고 그렇죠. 막 쓰잖아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6번째는 외부 창고예요. 뭐 외부 창고 그냥 어디다 두면 되지 막 하는데 요번에 보죠. 눈 왔죠? 눈삽이 저희가 3개를 샀어요. 눈삽 있죠? 일반 삽 있죠? 막 곡괭이 같은 것도 있어요. 애들 또 무슨 흙놀이 한다고 뭐 호미도 있죠? 저희 수영장 있으니까 수영장 용품, 바베큐 장비도 넣어놔야 되고 하다 보면은 진짜 창고가 꽉 차요. 그래서 창고를 미리 만들 수 있으면 사실 좋고요. 사실은 예산 부족으로 보통 못 만들어요. 저도 못 만들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외부 창고가 팔아요. 코스트코 같은 데서 팔거든요. 이케아에서도. 근데 그거를 놓을 만한 공간을 좀 마련하셔야 돼요. 잔디에 놓으면 좀 잔디도 죽고 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외부 창고를 어떤 걸 살 것이고 어디에다 놓으면 좋겠다 정도는 미리 생각을 해놔야 놓았을 때 뭔가 어색하거나 불편함이 없거든요. 해외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외부 창고에 막 정리 되게 잘해놓고 맞아요, 맞아요. 애기들 거기서 놀고 막 네. 이런 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7번째는 이번에 이제 실내로 좀 들어와서 네. 실내 공기순환을 위한 실링팬인데요. 일단은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대부분 높은 천장고를 하세요. 일반 아파트처럼 2,300에서 2,400으로 안 하시고요. 대부분 되게 높아요. 네. 3m도 넘어가고 가게 되면 환기가 잘 안 되거나 어려울 수 있어요. 또는 공기순환을 위한 실링팬이 있으면 훨씬 더 열 효율에 좋습니다.
아파트 살다가 주택으로 가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안 추워? 맞아요, 맞아요. 겨울에 안 추워? 창문 많은데 안 더워? 맞아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별로 안 춥고 안 덥거든요. 네. 사실 여름에도 요즘에는 창문도 되게 크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 뜨거운 복사열이 뭔가 순환이 안 되면 에어컨을 계속 돌려야 되고 그럼 또 전기세가 많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미리 좀 장치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저는 예전 집에는 방도 했고 거실도 했고 사실 다 해놨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기 순환을 위한 장치, 실링팬 같은 거 하시면 좋다.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할 때 돈 여기저기 많이 드니까 필리핀까지 굳이 추가해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 있다는 그게 말씀이시죠? 나중에 더 훨씬 전기세 나오시면 네. 아실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지금 전기세 얘기했잖아요. 네. 여덟 번째는 태양광 설치입니다. 태양광. 저도 이제 주택 지을 때 처음에 다 안 했어요. 너무 쪼들려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태양광 나중에 막 이랬거든요. 네.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여름에 저희 집 에어컨 다 돌리죠. 수영장 돌리죠. 전기세가 90만 원이 나왔어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90만 원? 월세 사는 것보다 더 하네? 그니까요. 그게 한 2달 나오니까 와 이거 진짜 이거 안 안 되겠다.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지은 집에는 태양광을 중간에 살면서 했고 평창동 집에는 아예 처음에 리모델링 하면서 태양광 바로 올렸고 지금 집도 이제 태양광 다 했거든요. 아 이게 뭐 내가 원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거군요. 보통은 나라에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적은 와트수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 거의 100% 지원을 받아서 다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와트수로 조금 비용 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왕 할 때 실제 써보니까 어때요? 몇천 원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뭐가요? 전기세가요? 전기세가요? 네. 동탄 함께집에 그때 저랑 촬영할 때 가셨잖아요. 네. 전기세가 8,000원 나왔다는 거예요. 와 그 큰 집이요? 다만 이분은 아마 용량을 좀 높여서 설치하셨을 네. 거예요. 최대 용량으로 하시면 아마도 한 처음에 초기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 초기 비용이 근데 좀 높네요. 네, 집 사이즈에 따라서 그 집은 사실 많이 크잖아요. 많이 크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초기에 이제 조금 비용 투자하셔서 나중에 이제 환산하시면 훨씬 더 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이 집에 좀 오래 살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거 나눠봤어요. 전기세를 몇십만 원씩 3년, 5년 산다? 아 그럼 이거 해야겠다. 아파트에서 태양광 설치한 일은 별로 없으니까 살아본 분들이 알 수 있는 꿀팁이네요. 전기세 진짜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꼭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마당에 설치하면 좋은 아이템들이에요. 외부는 파라솔 그냥 하면 되지. 막 이렇게 대충 그냥 잔디만 일단 깔자. 막 이렇게 하는데요. 막상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 여름 아시죠?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서 있을 수도 없고 거기 나가 있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거기서 누워서 휴식도 하고 책도 보고 과일도 먹고 모임도 하고 이러려고 갔는데 마당에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에어컨만 켜고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평상이나 어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필수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웃도어 가구들도 필수예요. 사실은 아웃도어 가구도 되게 후순위거든요. 맞아요. 내부에 돈 다 썼으니까 집 짓는데 돈 다 썼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웃도어 가구 그냥 집에 있는 거 식탁에다 대충 끌고 나가면 되겠지? 아니 근데 달라요. 아웃도어만의 감성이 있어요. 고가를 하시든 저가를 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누워서 책을 보거나 뭔가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마련을 미리 하시면 이 주택 라이프를 정말 진정하게 즐기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대표님은 이 마당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실제 얻으셨나요? 그쵸. 날씨 좋을 때는 아침에 브런치 밖에서 먹으면 진짜 기분 좋아요. 해외 휴양지 온 느낌이 들고요. 저는 사실 미리 다 생각을 했어요. 이 소파는 어디에 둬야지. 그리고 이 테이블은 어디다 둬야 되고 파라솔 둬야지. 이런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꼭 고가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는 미리 고민하셔서 하시면 아주 좋은 아이템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리예요, 관리. 예를 들면 뭐 잔디를 깎는 예촉이라던가 아니면 청소기, 그리고 실내 청소 도구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꼭 마련하셔서 내 삶을 좀 편하게 하셔야 돼요. 수영장도 원래는 이렇게 잠자리채로 이렇게 보통 건지잖아요. 근데 수영장 청소기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 마련해서 얘를 계속 돌리니까 자기가 혼자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저는 이거를 한번 사보고 진짜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예촉이도 뭐 이렇게 막 직접 하는 거 말고 저희는 약간 그냥 끌고만 다녀도 딱 이렇게 네모나게 되는 예초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하시면 진짜 편리해요. 그래서 이런 뭔가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템들을 좀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좋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품들이 되게 비싸요. 알리
알리익스프레스 이용하시면 진짜 찐템들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뭐 유럽이나 아니면 그렇죠. 뭐 중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라들이 좀 땅이 크니까 이런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수중 뭐 청소 이런 거는 없거든요. 없거나 너무 비싸요. 어차피 근데 같은 제품이에요. 해외 배송이랑 똑같은데 금액이 막 2배 차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외 사이트 직구 한번 이용하시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문이에요. 택배 같은 것도 우리 아파트는 사실 다 엘리베이터로 해서 앞에 올려다 주거나 하는데 사실 주택은 그냥 대문 앞에 던져놓거든요. 택배함이 없어 봤어요, 제가 처음에는. 네, 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네. 하다 보니까 맨날 막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차들이 지나가다 약간 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약간 맞아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때 택배함 같은 거 저희 집 지금은 해놨거든요. 네. 해놓으니까 너무 너무 편해요. 좋아요. 안쪽에서도 꺼낼 수 있어요. 택배 아저씨들한테 쓰는 것도 택배함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되게 삶의 질이 높아진 네. 느낌이 나고 또 자동 개폐. 주택은 막 열쇠로 하고 다니는지 아시죠?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다 요즘에 누가 열쇠를 열쇠 사실 요즘에는요 저희 집 1층에서도 열어줄 수 있고 대문을 2층에서도 대문 열어줄 수 있어요. 현관문도 열어줄 수 있고 따로따로 열어줄 수 있거든요. 이 기능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니 현관문만 열어주면 뭐예요? 대문 저 멀리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배달 왔을 때 잠깐만요 하면 막 추운데 막 슬리퍼 신고 막 옷 입고 나가고 이거 상상하시죠? 맞아요. 아닙니다. 현관문 앞까지 배달 다 와요. 대문 집에서 자동으로 열리게 꼭 하셔야 되고 택배함도 하셔야 되고 이 기능들 미리만 생각하셔서 업체랑 상의하시면 네. 다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원주택에서 살아보고 와 이거 진짜 잘했다 싶은 아이템들을 구조, 자재 선택부터 편의시설, 유지관리 뭐 다양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전원주택을 리모델링 하거나 짓거나 하다 보면 이 요소들을 되게 놓치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이 끈을 놓고 싶은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 아이템들은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해서 하신다면 정말 편리하게 전원주택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전원주택 사는 거 어떨까? 불편한 점은 없을까? 또는 전원주택을 계획 중인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 널리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